안녕하세요. 장동건 메리스탁의 박시장입니다. 2월 21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53.31포인트 0.17%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또 FMC 의사력 공개 경계감에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031억 순매도, 기관은 1442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864.07포인트 0.24%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137억 순매도, 기관은 750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의사록 공개와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내일 이제 미국장 아침 새벽에 장 마치고 있는데요. 이걸 앞두면서 이제 경계감 속에 우리 증시는 이제 눈치 보게 장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의 테마가 장중 상하방으로 20%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급등락을 보이면서 코스닥 역시 휘청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4.70포인트 0.22%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경계감이 좀 이어졌지만 유로존 경상수지 개선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삼성전자가 차세대 범용 인공지능 AGI 반도체 개발 착수와 또 저크버그가 이재용 회장 등이 조율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네페스아크 상한가 갔는데, 네페스아크는 장동 대비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오늘 첫 종목으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었죠. 네페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자람 테크놀로지, NCN, 시그네틱스, LB세미콘 등 반도체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어, 온 디바이스, 시스템 반도체, 온 디바이스, AI, HBM, 고대폭 메모리,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등 일부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 연산의 두뇌 역할을 할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을 착수했는데, 그게 AGI 전용 반도체인데요.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최근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AGI 반도체 개발 조직을 신설을 했고요.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이 범용 인공지능 AIG 개발을 위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특별 연구 조직을 신설하고 이 분야 또 최고 전문가들을 영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10년 만에 이제 한국을 찾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날 예정이고, 이르면 이달 말 정도에 방한을 해서 AI 반도체 수급을 비롯한 생성형 AI 관련 사업 논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저커버그는 이 지난달에 모든 분야에서 인간지능에 가깝거나 능가하는 이 범용 인공지능 AGI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라고 부르는데요. H135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이 저크버그 메타 CEO가 윤 대통령 예방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가 3월 세계 최초로 5세대 고대역포 메모리 HBM 3E 양산을 시작을 한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다음 달 중에 초도 물량을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메모리 반도체 빅3 가운데 빅3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빅3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HBM3E 양상과 공급선 납품에 들어가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글로벌 HBM 경쟁에서 승기를 잡게 됐다고 알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 발표된 2월 1일부터 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307억 2,100만 달러인데 전년 동기 대비 7.8% 감소했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 가전제품 수출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반도체는 39.1%, 그다음에 가전제품은 6.6%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리튬 관련 종목들이 오늘 2차전 리튬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중국 CATL이 리튬 강산 감산 여파가 지속되면서 강원에너지, 코스모화학, 지오릿 에너지, 첨버, 하이드로리튬 등 리튬 관련 종목들이 오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1위 2차 전지 업체죠. CATL인데 중국 현지 리튬 채굴 및 가공 공장 감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CATL의 리튬 광선 공장이 현재 채굴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고, 또 이 2층 공장 이름이 2층 공장인데요. 2층 공장이 춘제 연휴 기간으로 인해 또 근로자들 복귀가 늦어지면서 현재 접 재개되지 않은 상태라고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업계 관계자들은 공장이 재가동되더라도 감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채굴되는 리튬의 양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를 했고, 특히 탄산 리튬 가격이 톤당 10만 이안 이하로 떨어진 이후부터는 리튬 채굴량이 확연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공장 재가동 이후에도 감산이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OLED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간만에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LCD 생산 중국 공장을 매각한다는 추진 속에 이제 OLED 패널 중심 사업 재편과 또 작년에 4분기 OLED 패널 출하량 급증 소식에 OLED 관련 종목들이 흐름 좋았는데요. 나노신소재, 필옵티스, 덕산 네오록스, ST, P&H테크 등 OLED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TV용 액정 표시장치 LCD라고 부르는데요. 이 생산을 하고 있는 이 생산 중인 이 중국 광저우 공장을 중국 업체 두세 곳에 매각하기에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BOE와 차이나스트 등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LG 디스플레이 측에 인수위양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가격을 두고 좀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광저우 공장은 한국 기업이 TV용 LCD 패널을 생산하는 마지막 공장인데요. 작년에 6월 사업을 접은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LG 디스플레이도 이 광저우 공장을 매각하면서 한때 세계 1위를 차지했던 한국산 대형 LCD 패널의 시대가 이제 접목될 예정이고요. 이 대형 LCD 사업에서 손을 뗀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는 스마트폰, 모니터 등 소형 LCD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패널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 디스플레이어서 플레이 체인에서 따르면은 작년에 4분기 OLED 패널 출하량은 2억 9,200만 대, 전년 대비 31%, 전분기 대비 41% 이렇게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주가 해군 전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체 참여 요청 소식에 조선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삼성중공업, H&D중공업, HD항공, 조선해양, 세진중공업, BMT 등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호주 정부가 호위함 세척을 해외에서 발주하는 등 해군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우리 조선업계에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 이 호주 국방장관이 이제 지난 20일 향후 10년간 111억 호주 달러 약 9조 7,200억 원을 추가 투자해서 신형 호위함 11척과 또 개발 단계에 있는 신형 유무인 겸용 수상함 6척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신형 호위함 11척 중 우선 필요한 1차 조달분 3척은 우리나라, 독일, 일본, 스페인 조선업체에서 조달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HD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부에서만 호위함 사업 관련 초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이 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캐나다, 필리핀에 이어서 호주까지 해군력 확대 경쟁에 나서고 있으면서 한국의 방산, 조선 업계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상화폐 두나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조금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야가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권 편입 소식에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이베스트, 가상화폐, 비트코인, 두나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또 전일 또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4월 16일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제도권 편입 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금지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뒤 당국의 반대가 지속되더라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국내 금융 투자자들이 가능하게 허용해줄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국민의힘도 가상자산 관련 총선 공약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상장기술 펀드에 국내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한 4시 정도에 비트코인이 이제 업비트에서는 한
170에서 7,190만 원 부근, 이더리움이 이제 408만 원 선에서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육 온라인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학총 규모라고 언급하면서 비상교육 유비원 일부 온라인 교육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의대 증원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의료계획을 절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어서 이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학총 규모라면서 이 정부가 집단 행동에 나선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놓고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을 일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가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의료계획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의사들을 위한 사법 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정책 수과 등 보상체계 강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지원 등을 함께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을 예고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또 미래의학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벌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또 윤 대통령은 질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범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06-3797이고요. 끝으로 장동범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